근데 평상시에 훈련 안 해놓으면 심장 펌핑 하다가 아주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부정맥도 올 수 있어요. 마지막 코엑스 중에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라는 단어의 어원은 보면 팽팽하다, 당기다, 긴장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적응하기 힘든 환경에 놓였을 때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반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예가 뭐가 있냐면, 예전에 우리 인류 조상들이 수렵 채집인 시절에 우리가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나 곰을 만났어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잡아먹히겠죠. 그러면 일단 동공이 커져요. 우리 이런 팔다리 근육 쪽으로 피가 몰리겠죠. 그리고 심장이 펌핑력이 올라갈 거예요. 심장이 많이 짜줘야지 근육으로 피를 보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포도당이 많아져야지만 근육이 괴를 써서 싸우든지 도망갈 거니까 혈당이 높아져요.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그런 쪽으로 작용이 일어나고, 이 피를 갖다가 근육으로 몰아줬기 때문에 싸우거나 도망가는데 필요 없는 소화기 쪽으로는 혈액을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생식기 이런 쪽으로도 혈액을 보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적응하기 힘든 환경, 사자랑 곰을 만났을 때 우리 몸에서는 부신에서, 신장 바로 위에 붙어 있거든요. 콩팥. 부신에서 코티솔, 또 노르 아드레날린, 요런 호르몬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부르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요렇게 동공 확대, 근육에 피를 몰아주고 심장 펌핑 능력 올리고 혈당 높이고 소화기 생식기 쪽으로는 피를 안 보내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면은 우리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요런 게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됐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고, fight, flight, 싸움 도망 반응이다 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이 생기는 거는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스트레스가 너무 지속이 될 때가 문제인 거예요. 스트레스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심장 펌핑이 계속 될 수는 없죠. 펌핑 능력이 처음에 막 짜다가 나중에는 지치겠죠. 지치게 되면은 심장의 펌핑 능력이 떨어지고 혈류도 느려지고 심장 박동력도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스트레스성 심근증이라고, 실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심장이 좌심실이 운동한 사람처럼 두툼하게 근육으로 채워진 게 아니라 부어요. 좌심실이 비대해지고 기능은 떨어져요. 기능이 떨어져 버리면 이전에 폐에서 혈액을 보내줘야 되거든요. 얘가 충분히 짜주지를 못하니까 요 가는 힘은 약해질 거고요. 폐에서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폐에서 자기들도 피를 빨리 심장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자심실에서 못 내보내니까 우렬이 생겨요. 우렬이 생기면은 폐에 물이 차는 폐수종이 생기고 폐울혈이 생기고, 이게 심부전 증상이죠. 더 심해졌을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자나 곰을 만난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됐을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스트레스는 실제로 심장을 직접 타격을 하는 거고, 심장 타격해서 혈류를 잘 못 보내주면 그로 인한 도미노 현상들이 쭉 생기는 거예요. 심장이 못 가니까 아까 말했던 그 혈어 증상들 있잖아요. 혈이 잘 못 가게 되니까 손발 차고, 그 다음에 어지럽고, 그 다음 뇌로도 잘 못 보내줄 거고, 그죠? 그런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모든 혈액 순환이 안 돼서 오는 그런 질병들이 다 생긴다는 거죠. 그만큼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게 요런 그 원리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해소를 할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성과를 내야 된다라든지 직장 상사라든지 적응하기 힘든 환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자나 곰으로 대체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보통은 일이죠. 일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백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적응하기 힘든 환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더 큰 스트레스가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적응하기 힘든 환경에 도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자나 곰은 피할 수가 없는 숙명을 지고 있어요. 물론 은퇴하신 분들이야 사자나 곰을 이제 안 만나니까 정말로 좋은 그런 환경이긴 한데 또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또 다른 스트레스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사자나 곰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라고 보고 사자나 곰을 항상 옆에 두고서 어떻게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를 할 거냐 이제 이걸 알아봐야 되겠죠. 제일 좋은 거는 사자나 곰이 우리 하루 24시간 중에서 매일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하루에 8시간 정도 하잖아요. 8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잊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아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말에 또 우리가 사자나 곰을 안 만나잖아요. 주말 동안에도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잊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사자나 곰을 벗어날 수 없다면 사자나 곰을 잊는 거죠. 잊어서 뇌를 속이는 거예요.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뭐냐? 또 운동입니다. 운동. 일단 운동하는 동안에는 뛰어보면 알아요. 뛰는데 집중하기 바쁘지 일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좀 오래 뛰면은 뛰면서 일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때는 일이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생산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보폭의 리듬에 집중을 보통은 많이 하게 돼 있어요.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일단은 이 사자나 곰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은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좌심실이 튼튼해진다 그랬죠. 좌심실이 튼튼해지고 뇌에 좋은 BDNF 이런 영양물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해 가지고 심장이 약하게 비대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건강하게 수축 이완을 자기 심박수 대비 한 2배 정도 훈련을 해놨기 때문에 그 훈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상황이 왔을 때도 안정적으로 심장이 이렇게 수축 이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훈련 안 해놓으면 심장 펌핑 하다가 아주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부정맥도 올 수 있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심장을 다 망가뜨리는 건데 운동을 하면 심장이 강해지고 강해지면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 의해서 펌핑 되더라도 다시 회복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라도 유산소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 혈당 없애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잠을 잘 자려는 세로토닌을 위해서 필요하고 뭐 다 연관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정도 얘기했는데 단속 운동을 안 한다는 거는 진짜 지금까지는 너무 건강한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조금만 더 몸이 안 좋고 건강 관리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두 번째 방법은 좋은 취미를 가지는 거예요. 사자나 곰을 잊을 수 있는 자기가 정말로 생각만 해도 기쁜 그런 취미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 순간만큼은 사자나 곰을 잊어야 돼요. 우리가 뭐 쇼츠나 이런 거 보면은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지만 요거는 단기적인 보상이에요. 단기 보상이 끝나잖아요. 더 깊은 우울로 빠져들어요. 우리가 기분이 좋았다가 이 도파민 분비가 끝나게 되면 다시 또 이런 수렁으로 빠져들거든요. 이 수렁으로 빠져들면서 우울감을 느끼게 되고 요때 또 사자나 곰이 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기 보상은 중독성이 강한 것도 있거니와 뇌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단기 보상은 반드시 다시 이렇게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디지털 디톡스니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좋은 취미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내가 하면 할수록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령 악기를 하나 내가 한다고 칩시다. 이것도 반복 학습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레벨이 올라가거든요. 그 레벨이 올라감으로 인한 그 기쁨은 도파민 분비로 인한 단기 보상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성과거든요. 그런 레벨이 올라가는 그거 자존감도 높여주고 그런 데서 오는 장기 보상을 받는 쪽으로 취미를 택하셔서 곰이나 사자를 잇는 쪽으로 항상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전문가들이 아니까 뭐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뭐 스포츠니 뭐 악기니 이런 거를 하나씩 해야지 오히려 아이비리그를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하이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취미를 가지는 쪽에 집중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데 음식은 이 단기 보상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어떻게 보상하겠어요? 달콤하고 자극적이고 이런 쪽으로 도파민을
단기적으로 충족시키는 고탄수화물 위주의 음식들, 이런 것들 위주로 단기 보상을 하게 되면 분명히 여기 고에 빠지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몸에 더 안 좋겠죠. 근데 물론 이런 것들을 아예 안 하고 어떻게 사느냐 이런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서 아주 조금 중독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절제를 잘 하셔야 돼요. 절제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접하는 거는 괜찮다 보거든요. 우리가 무슨 뭐 스님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적당한 정도의 도파민은 또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단기 보상은 안 돼. 이런 거는 너무 강박적일 필요는 없지만 너무 중독이 돼가지고 그 안 좋은 쪽이 더 커져버리게 만들지 않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번째는 긴밀한 관계를 잘 맺어야 돼.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계가 있고 도움이 안 되는 관계가 있는데 도움이 안 되는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게 스트레스에 도움이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면서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만났는데 기분이 나쁘고 내 자존감이 계속 낮아지는 느낌이 들고 그런 관계가 있으면 과감하게 손절하고 단절하면서 오히려 만났을 때 나를 항상 위로해주고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들, 뭐 부모님부터 해가지고 그런 좋은 관계를 잘 가져가는 것들이 스트레스 관리에 매우 중요한데 나만 이 세상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불안, 우울과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게 아니고 우리 다 똑같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이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가지고 다 살아가기 힘들다라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긴밀한 관계를 잘 가지시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비교하는 것도 습관의 하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SNS를 안 하는데 뭐 저도 지금 사실 뭐 직책도 그렇고 지금 나이 대비해가지고 무슨 뭐 수입도 그렇고 SNS 해도 충분히 뭐 자랑할 것도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SNS를 일절 안 하는데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항상 존재를 하거든요. 굳이 괜히 내가 지금 내 하는 일, 내 건강, 뭐 내 사람, 내 주변 사람들 이런 데 집중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괜히 쓸데없이 뭐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 관심 가져주지도 않아도 될 그런 상대까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SNS를 해가지고 괜히 내가 자극받아가지고 출연 안 시켜도 되는 사자나 고물 출연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요새 지금 SNS는 보면 이렇게 사자나 고물 출연을 많이 시키거든요.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게 아닌데 뭐 SNS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최선의 좋은 모습들만 항상 보여주다 보니까 실제랑 괴리된 게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뭐지? 이런 비교하는 습관을 의해 가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겠다는 분이면 SNS를 과감하게 잘 조절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다 말씀드렸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S를 매일 반복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요양병원에 오지 않고 생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